네, 안녕하세요. 댕규왕자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로는요, 주식 투자 어떤 마음가짐으로 할 것인가 제 12부입니다. 분산 투자 분할 매수로 필연적 실패를 극복하라. 흔한 개미들의 투자법이란 주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지난번 강의 댓글을 보니까요, 은행주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셔서 은행주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국 시장에 상장된 은행주들은 제가 따로 분석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한국 시장 비슷하긴 하는데 한국 시장에 상장된 은행주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이 돈을 잘 번다, 아니면 기업이 앞으로 돈을 잘 벌 것이다. 그러면 주가는 올라간다. 네, 이게 주식 투자의 정의겠죠. 자, 그러면 은행주가 돈을 잘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은행주는 자체적으로 돈을 벌 수 없다. 외부적인 요소로, 아니면 외부적인 환경이 받쳐줘야 돈을 벌 수 있다. 그렇죠. 은행이 스스로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성장 엔진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은행주가 돈을 잘 벌 수 있는 환경은 무엇인가? 일단 은행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고리대금이죠. 그래서 이자놀이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자가 잘 들어와야 된다. 근데 이자가 잘 들어오려면 기업이나 가게가 대출을 잘 받아야겠죠. 그죠? 그러면 기업이든 가게든 대출을 잘 받으려면 일단은 기업은 경기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기업이 대출을 왕성하게 받으려면 경기가 좋아야 한다. 그죠? 지금 경기는 어떠한가? 최악의 순간을 지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전 세계 경기가, 글로벌 경기가 호황 국면에 진입해야 은행주의 주가도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주가가 이게 대세적으로 올라가지 않더라도 잠깐 올랐다 팔고 잠깐 내렸다 다시 사고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가가 일정한 마디를 가지고 쭉 올라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 기업 대출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기는 지금 외부적인 환경이 좀 어렵죠. 그럼 가계를 한번 볼까요? 결국 가계 대출은 부동산과 연관이 돼 있죠.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좋아야 된다. 부동산은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는다. 근데 현 정부는 부동산과 친하지 않죠? 대출을 많이 못 받게 한다. 결론은 무엇인가? 결국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고 글로벌 경기가 좋아져야 은행주는 오른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증권주는 증시가 좋아야 오른다. 이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지금 과연 은행주가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인지, 아니면 증권주가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인지. 제가 봤을 때는 종목마다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은행주, 증권주 모두 바닥권에 있다. 왜냐? 2020년대는 매우 중요한 사이클이 하나 도래한다라고 했죠. 그게 바로 설비 투자 사이클이다. 설비 투자 사이클은 20년 사이클인데요. 1905년도에 한번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023년에서 한 2025년 정도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지 않겠느냐? 아니요,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 공장에는 수명이 있습니다. 그 수명이 대략 20년입니다. 빌딩의 수명은 40년입니다. 그리고 통신도 사이클이 있는데요. 통신 사이클은 대략 1년 2009년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략 지금 제가 녹화를 다 해놨는데 중간중간에 보니까 끊긴 부분이 살짝 있네요. 그래서 중간에 끊긴 부분은 약간 재녹화를 해서 중간에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도 사이클이 있습니다. 통신 사이클은 보통 이제 10년 주기가 있는데 3G 때가 이제 2008년, 2009년 그래서 그때 이제 통신 장비들이 교체 주기가 일어나면서 그 당시에 이제 통신 장비주들이 대략 이제 5배 이상씩 많이 올랐었는데 그 주기가 이제 다시 10년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2018년, 19년, 20년. 그래서 이제 저는 5G 이제 장비주들을 2021년, 한 2022년까지는 계속 보유할 예정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제가 이제 이 앞으로 도래할 4차 산업혁명과 이제 5G에 투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올 미래이기도 하고요. 이 말이 5G? 통신 3사?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통신 3사는 5G의 가장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할 종목들이지 지금 당장 주가가 올라갈 종목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빌딩도 사이클이 있습니다. 어떤 사이클이냐면 빌딩도 수명이 40년인데 대한민국 서울 도심권 빌딩들이 1970년대에 많이 지어졌습니다. 이 말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리뉴얼, 도시재생,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 사이클이 이제 드디어 바야흐로 도래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뭐 새로운 땅에 신도시를 새롭게 건설하고 그런 것보다는 기존 도심, 기존 서울 도심권에 낙후된 곳을 리뉴얼하고 도시를 재생을 하고 재개발을 하고 재건축을 하고 이런 쪽으로 이제 흘러갈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종목 하나 정도는 포트폴리오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직접 이제 부동산 쪽으로 들어가셔서 아무래도 이제 현금이 많다면 이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노리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뭐 저는 이제 부동산 쪽은 잘 모르다 보니까 이런 재개발 재건축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하나 선정을 하여서 지금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수익률 쪽은 아마 주식 쪽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장 사이클은 20년인데 2005년 이후 2025년 정도 노래하는데 정확한 시점은 저도 모릅니다. 그거는 시장 상황에 따라 세계 경기 상황에 따라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거죠.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이 주식 투자자들은 얼마나 내가 중요한 시점 앞에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었죠. 지금 말이 지금 엉뚱한 곳으로 좀 가고 있긴 한데 중요하니 다시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온 이유가 은행. 그래서 은행주가 큰 물줄기를 가지고 상승을 하려면 설비 투자 사이클이 도래를 해야 된다. 흔히 금리 인상이 되면 은행주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금리 인하 시기에 대규모 설비 투자 대출이 일어나는 시기에 주가가 더 좋았습니다. 대표적인 은행주, 신한지주를 보시면요. 이국면 아닙니까? 이국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2005년부터 대규모 설비 투자 사이클이 진행됐지만 2년 전부터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뭐 한 8,000원, 8,500원대에서 65,000원까지 1년, 2년, 3년, 4년, 5년 동안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 뒤로 이제 설비 투자 뒤로 경기 침체가 계속 10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 보니 주가가 움직이지를 않고 있죠. 그래서 이 주가가 움직이려면 결국엔 글로벌 경기가 호황 국면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네, 어쨌든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이 은행주들은 비슷하게 같이 움직일 겁니다. 우리 금융은 또 다른 모멘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질문도 있으셔서 답변을 드리자면요. 네, 신규 상장 종목은요. 그 IPO 주관사가 있죠. 예, 증권사에서요. 여기서 의무적으로 이 신규 상장 기업의 주식을 사야 됩니다. 왜냐? 이제 금감원에서 너네가 IPO 주관을 하는 책임을 다해라 는 명목으로 주식을 사게 합니다. 그래서 이 증권사들은 이 신규 상장 종목을요, 최대한 화장발 그리고 조명발을 세워서 최대한 비싸게 상장을 시키려고 하죠. 그런 다음엔 먹튀. 상장하자마자 이 IPO 주관사들의 물량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마케팅 이빠이 하고 자기들은 그들 마케팅 대상자들한테 주식을 팔고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규 상장 종목들은 대부분 고평가가 되어 있다 보니 주가가 상장하고 대부분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를 해두시고요. 물론 예외적인 것도 있죠. 모멘텀이 강력하게 살아있다든지, 그쵸? 그래서 과거에 네이버가 상장 이후에도 계속 주가가 올라갔죠. 차트를 보시면요, 네이버, 그죠? 주가가 여기서 계속 상장 이후에도 계속 올라서 1860원대 주가가 여기는 얼마죠? 뭐 9만원대까지 갔네요. 1800원인 주가가 9만원. 네이버도 액면 분할을 하면서 이제 가격이 좀 달라졌는데요. 어쨌든 달라진 가격 조건으로 기준으로 보시면요, 한 뭐 2,000원인 주가가 9만원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좋은 기업, 성장하는 기업의 주식은 엉덩이로 계속 깔고 있어야 됩니다. 제2의 네이버 분명히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그러면 이제 강의를 나가보려고 했는데요. 한번 끊고 가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흔한 개미들의 투자법에 대한 강의는요, 다음 시간에 13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